안녕하세요. 저희 3조에서는 데브옵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저는 발표자 이동현입니다. 저희 조 이름은 일석삼조인데요. 일석삼조가 왜 일석삼조냐면 과제하면서 이제 전공 지식도 쌓고 수행 능력도 기르고 학원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일석삼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데브옵스의 개념, 기술, 장점 및 단점, 그리고 발전 방향과 이런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데브옵스는 일단 개발을 뜻하는 디벨롭먼트와 운영을 뜻하는 오퍼레이션을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팀이랑 코드 배포와 통합 작업을 담당하는 시스템 관리자 운영팀으로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데브옵스는 이런 경계를 허물고 개발과 운영 사이에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더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하고요. 이 데브옵스가 나오게 된 기반에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애자일 방법론 이전에 이제 1970년대에서부터 썼던 이제 폭포수 방법론은 있었는데요. 폭포수 방법론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한 번에 진행을 한 다음에 계획, 분석, 설계하고 이제 개발한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순으로 진행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애자일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폭포수 방법론이랑 아주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애자일 방법론은 이제 계획, 설계, 개발, 테스트, 그리고 검토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돼서 개발 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고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추가한 요구사항을 더해서 수정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른 피드백과 이제 오류 수정으로 이제 서비스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브옵스의 핵심 요소는 문화와 자동화, 측정, 공유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에서는 이제 개발팀과 운영팀과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고요. 이제 두 팀 경계를 허물고 이제 협업 수준을 높여서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많이 상승시키고 이제 문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자동화인데요. 자동화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 관리부터 품질 검사, 그리고 모니터링과 운영까지 모든 사이클을 자동화시켜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고 이제 자잘한 실수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측정인데요. 이 측정은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공유인데요. 이제 팀 전체가 하나의 공통된 도구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된 작업을 좀 없애고 현재 개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직 구성원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조금 줄이고 이제 조직 전체의 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브옵스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브옵스의 주요 기술은 총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CI/CD,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배포입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고요. 가상환경 서버에서 이제 작게 테스트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인프라 자동화가 있습니다. 인프라 자동화는 이제 코드 전체를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고 확장하고 그걸 관리하는 거를 전부 자동화시켜서 이제 좀 더 대규모 운영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I/CD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CI/CD는 이제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livery,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를 뜻하는 CI/CD인데요. CI는 이제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를 자동으로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파이프라인, 이 하나의 사이클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 설계, 개발, 테스트, 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CI 단계에서 이 모든 사이클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CD 서버로 보내죠. 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배포까지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트래비스와 젠킨스 같은 툴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로 인해서 좀 더 빠른 모니터링까지 자동화를 해서 좀 더 빠른 피드백과 이제 개선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동작 과정입니다. 이제 컨테이너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를 포장을 한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들과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시키는 건데요. 하나의 서버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능 하나를 작은 기능으로 쪼개 컨테이너로 전송을 시킨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카카오톡에 있는 전체적인 메신저 기능을 포함시켜서 테스트를 하면은 그 데이터 양이나 이런 게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서버에 카카오톡의 기본 데이터 설정 값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가상 서버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선물하기 기능만 거기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빠르게 개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이런 가상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이제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도커라고 하고, 이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쿠버네티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데브옵스의 장점과 사례입니다. 데브옵스의 첫 번째 장점은 빠른 속도와 빠른 배포입니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 CI/CD를 통해서 빠른 피드백과 빠른 수정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일반적인 관리를 전부 자동화시켜 인프라 자동화로 프로그램 테스트부터 오류 수정까지 모두 자동화해서 대규모 운영을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가시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과 유연성입니다. 꾸준한 피드백과 오류 수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빠르게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메프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메프를 포함해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ssg.com, 카카오커머스나 뭐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겪는 대규모 트래픽 폭증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예매라든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최저가 특가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대규모 트래픽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이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데브옵스의 빠른 배포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피드백과 수정으로 사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알리안츠의 자동화입니다. 이제 알리안츠는 독일에 있는 금융보험 서비스 기업인데요. 이는 이제 보험 서비스 수천만 수백만 건에 이르는 계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데브옵스의 원칙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복잡한 운영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인력과 시간을 되게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데브옵스의 단점 및 사례입니다. 일단 데브옵스의 첫 번째 단점은 협업과 문화의 문제인데요. 이제 데브옵스를 처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랑 구조 자체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전송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기술의 복잡성인데요.
다양한 도구와 기술 스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CI/CD, 도커, 컨테이너, 인프라 자동화 도구 등을 익히고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높은 수준의 개발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데브옵스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에퀴펙스라는 이제 미국의 신용정보업체 회사인데요. 2017년에 1억 700만 명 이상, 미국 인구의 한 40% 이상이 영향을 받은 데이터 유출 사고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 등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때 네트워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공격당한 건데요. 이 빠른 수정과 오류 수정을 하지 못해서 그 취약점이 생긴 부분을 공격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유출된 사고입니다. 이제 다음 사례는 전문 인력의 부재인데요. 데브옵스를 도입하는 회사의 한 75% 이상이 데브옵스의 이점을 완벽하게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데브옵스의 개발팀이나 운영팀의 구성원이 필요한 기술 역량, 기술 스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데브옵스의 이점을 얻어갈 수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데브옵스 프로그램, 쿠버네티스, 도커 이런데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단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과 문화 강화입니다. 이제 조직의 문화를 좀 변환시키고 같이 협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자 역할이 있으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팀 구성원이 정해진 규율이나 이제 자기 일만 수행하길 원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접근 제어 및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암호화 등 많은 보안 도구와 절차를 도입시켜서 보안 요소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성숙화입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과 기술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도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제 블루 그린 배포 방식이라든지 데브섹옵스, 다크론칭 기법 등에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 개선을 잘 해가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의 다크론칭 기법인데요.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 오픈에 대해서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해서 시스템이 자꾸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많은 양의 사용자 트래픽으로 발생한 장애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해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필요한 만큼 얻지 못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다크론칭 기법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능, 이제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새로운 기능은 특정 사용자들에게 먼저 배포한 다음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다음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 후 새로운 기능이 안정되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빠른 피드백으로 서비스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켰고, 두 번째 사례로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브섹옵스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이제 데브섹옵스는 이제 데브옵스에서 시큐리티를 합친 개발팀과 운영팀 그리고 보안 전문가가 합친 개념인데요. 이제 보안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처음에 일단 있었던 데브옵스에서는 이제 보안 접근 방식은 개발과 운영을 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안 검토와 인증 과정의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를 좀 늦추고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브섹옵스를 도입시켰고, 이를 보안을 초기부터 프로세스에 통합을 시킨 다음에 자동화 보안 시스템도 자동화를 시켜 취약점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해결해서 시스템 보안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보안 도구와 서비스를 활용해서 보안 강화와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고 높은 수준의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경계를 허물고 협업과 자동화를 통해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가속해가는 하나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느카라 쿠베랑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많은 회사에서도 데브옵스를 이미 도입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데브옵스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화나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데브옵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각자 소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 자료 기사나 이런 여기서 정보를 얻었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질문. 네, 그 개선 방향에 블루그린 배포라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블루그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거는 프로그램 서비스 자체를 이제 중단시키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인데, 이제 똑같은 새로운 기존 서버와 별개로 똑같은 크기의 서버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서버를 동시에 운영하다가 이제 기존 구버전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새로운 서버와 연결시킴으로써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3조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